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만끽하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좀 바빴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일을 좀 처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미준 멤버십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하는 중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것저것 좀 피드백을 남겨주셔서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되는 유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미준 탑 12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매일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투자 환경이 조금 변화했기 때문에 미준 탑 12도 리스트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 방송 계속됩니다. 미국 증시 여러분들 미준과 함께 건강한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을 보시면요. 1% 정도 일주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줍줍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수요일 중반까지는 주가가 한 1%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힘을 내면서 금요일까지 2.5%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줍줍의 기회가 찾아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줍줍과 물타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타기는 시장의 장세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걸 얘기하고요. 줍줍이라는 것은 우량주 그리고 굉장히 추세가 좋은 종목인데 단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사면 이게 줍줍이 되는 거고요. 모멘텀이 떨어지는 주식을 떨어진 이유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물타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1% 정도 장이 상승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크주들이 지난주에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한눈에 우리가 딱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3.65%,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8.5% 이상 급등을 해버렸고요. 브로드컴이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글도 2.99% 남지 않았죠. 메타가 3.7, 애플이 3.2. 반면 테슬라가 6.62% 떨어지면서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일주일 동안 2.07%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줍줍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중반부터 금요일까지 4% 정도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다음에는 나스닥의 급등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SMCI가 금요일날 35%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25% 상승하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SMCI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이미 11%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무려 30% 이상 상향 조정했고요. 어닝 같은 경우도 20% 정도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하루 만에 36%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따라서 SMCI 그리고 TSMC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잖아요. 이 두 종목이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렸고요.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테크주의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가 일주일 동안 18.9% 상승했고요. ACLS
TSS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15.35% 올라갔습니다. TSMC가 좋은 어닝 실적으로 12.8% 급등했고요. ARM, ARM이 12.26%, 브로드컴이 9.35, KLA가 9.34, 엔비디아 8.74, 퀄컴 플러스 8.39, 마벨 테크놀로지 8.2.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모든 종목이 다 반도체잖아요. 따라서 지난주에 상승 추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팔이 오래간만에 7.9% 일주일 동안 상승했고요. ASML이 플러스 6.2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SMCI 24.68% 올라갔고요. TSMC가 플러스 12.8, 엔비디아 플러스 8.74, 우버 플러스 3.0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63, 인피니언 플러스 0.85, 온세미 플러스 0.54, 아마존 플러스 0.47, 팔란티어 플러스 0.12,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06, 나비타스 마이너스 4.12,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5% 이상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는요, 수요일까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목요일, 금요일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굉장히 추세가 좋았는데요. 다우존스는 금요일날 1.0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1.23%, 나스닥은 무려 1.7% 금요일 하루 동안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 TSMC의 어닝 실적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인 TSMC가 굉장한 어닝 실적 그리고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AI 수혜주로 여겨지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30% 이상 올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논리는 여전하구나.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강해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첫 번째 지표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너무나 완벽했다, 퍼펙트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는데요. 앞에 단기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혔다, 이러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월 초에 2021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따라서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다, 잡혔다, 이러한 기대치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다, 심리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완벽한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9.1%가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8.8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5년 이후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1월의 예비 수치, 여기에 이제 예비 수치라고 붙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원래 매월 10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확정 수치는 2월 10일 날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 날 발표된 것은 예비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8을 찍었는데요. 이거는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모든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하고요. 또한 평균적인 예상치는 70.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치는 70.1인데 78.8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은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연간 2.9%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예상치인 3.1%보다 낮아진 수치고요.
수치고요. 또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3% 이하로 떨어진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금요일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따라서 2.9%는 이제 1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물가가 2.8%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이 역시도 4개월 만에 최저치가 발표된 셈이다. 이 밑에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위에는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심리 지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조합이 금요일날 발표가 됐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조합은요, 연착륙에 대한 더 커다란 확신을 시사한다라고 설문조사 책임자 조앤 슈라는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경제는 멀쩡한 게 연착륙이잖아요.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두 가지의 경제 지표는 정말로 연착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연령이라든지 소득,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이 소득이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21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의 증가는 이번 주 초, 지난주 초죠. 지난주에 초에 발표된 2023년 말 리테일 세일즈의 호조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초에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그 세일즈 리포트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계속해서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는요, 2022년 6월에 측정됐던 사상 최저치에 비해서 무려 60% 가까이 상승을 한 수치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축돼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최악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굉장히 좋은 추세로 심리가 개선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자신감이 높아지면요,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다다를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는 커다란 경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2년이 넘게 돌파하지 못했던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진입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 과연 얼마나 오래될 것인지 과거 통계를 통해서 이번 불마켓의 전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자, 불마켓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얘기고요. S&P 500 지수가 금요일 날 2022년 1월에 세웠던 최고치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는요, 종합지수인 S&P 500이 3,577.03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2022년 10월에 시작된 대세 상승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S&P 500은요, 34%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시장이 20% 이상 올라가면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관찰자들은요, 공식적인 강세장을 발표하기 전에 새로운 고점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20% 이상 반등할 수 있는 베어마켓 도중에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CFRA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식은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형적인 불마켓 기간 동안 지수는 평균적으로 156% 급등했고요. 중간값은 101% 상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가 지금 과거에 나타났던 대세 상승장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거죠.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베어마켓, 즉 20%
10% 이상 시장이 하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10%, 15% 떨어지는 조정장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이 미국 역사에는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56%, 그리고 중간치는 101%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대세 상승장은 평균적으로 1700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즉 4년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값, 즉 중간값은 1500일을 넘는다. 이거 역시도 4년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상승장은요, 지금까지 15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도 되지 않았죠.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한 2년 6개월 정도, 2년 반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년 반 이상이면 2026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 사이에는 20%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들이 올해 말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전문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비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인데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굉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올해 초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트 호건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리서치 기관인 베스포크 인베스먼트 그룹에 따르면요, 금요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은요, 512일 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 없이 거래가 지속된 경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무려 512일 이상이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1952년 이후에 거래일 종가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나간 경우는요, 단 5차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오래간 만에 500일 이상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다가 경신하게 되면 그 이후에 미국 증시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금요일까지 S&P 500 지수는 512일 거래일 연속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 2007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375일 거래일 연속으로 종가 최고치 기록을 못한 다음 최장 기간의 연속 행진을 마감한 셈이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시면요, 1958년, 72년, 80년, 2007년, 2013년 이렇게 500일 이상 동안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3달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3개월을 보시면요,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60%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죠.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2.8%, 그리고 중간치는 2.36%였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6개월 이후를 보시면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확률은요, 80%나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5.93%고요. 중간치는 7.8%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부터, 왜냐하면 지금 500일 이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샘플의 수가 5개밖에 되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 있을 확률,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S&P 500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80%나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6%에서 7, 8%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협력사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방통위의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번 주에도 월가 미국 증시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어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포브지에 올라와 있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을 쓴 사람은 베스 킨디그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베스 킨디그는 캐시 우드와 함께 월가를 대표하는 여성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캐시 우드와 마찬가지로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킨알파의 블로거로도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석세스 레이시 무려 80%나 되거든요. 따라서 주식을 한 10개 정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8개는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54.7%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글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읽어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월 24일 수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단 가격 추세를 고려할 때 4분기에도 ASP는 계속해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SP는 뭐냐면요. Average Selling Price의 약자입니다. 평균적인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테슬라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4분기 실적에서도 ASP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비용이 소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비슷하게 영업비용이 전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하게 되면요. 4분기의 영업 마진은 7.2%를 기록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즉 3분기에 대비해서도 40bp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긍정적이지 못한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핵심은 여전히 마진이다. 마진이 가장 중요한 거다. 따라서 마진이 올라가지 못하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반등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부터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크레딧, 즉 탄소 배출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의 총 마진은요. 2022년 1분기에 30.03%로 최고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총 마진이 떨어지면서 2023년 3분기에는요. 16.33%까지 떨어졌죠. 분기별 영업 마진도 19.21%가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면서 3분기에는 7.6%로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마진의 바닥을 찾고 있다. 따라서 마진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현재 AS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당 평균 가격이죠. 판매 가격 그리고 차량당 생산 비용의 추세로 볼 때 다시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3분기의 ASP는요. 45,000달러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분기를 전망해보면 최근에 가격 인하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내 소비 판매 비중의 영향을 받아서요. ASP, Average Selling 프라이스는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1% 혹은 1.5%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도 이 판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좋지 않은 예상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기 중에 중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약간 상승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비용도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분기 내내 계속 하락을 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우호적인 순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 비용에는 역풍이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COGS, 우리가 보통 Cost of Goods Sold 아니면 Cost of Sales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접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비용은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산 비용이 0.5% 변화하면서 총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는요, 42bp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0.42%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ASP, 즉 판매 가격이 0.5% 떨어지게 되면요, 그 효과는 50bp다. 따라서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죠. 자, 결론을 내보면 마진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이 가격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판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마진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가정에 따르면 ASP, Average Selling Price는 2분기 연속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의 자동차 총 마진은요, 15.71%로 예상이 된다라고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분기에는 16.3이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도 0.6%포인트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그로스 마진, 총 마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테슬라의 3분기 영업 마진은 7.6%였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요, 혼다는 8.5%, 그리고 폭스바겐은 6.2%였습니다. 따라서 폭스바겐보다는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높았지만 혼다에 비해서는 오히려 영업 마진이 낮았던 거죠. 하지만 같은 미국 기업인 GM 같은 경우는 6.8%였기 때문에 GM보다는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GM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GM과 영업 마진이 비슷해지면요, 그게 바닥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4분기의 자동차 부분 총 마진이 15.7%로 추정된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규제 크레딧을 인한 180bp의 혜택, 그리고 에너지 저장,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요, 전체 총 마진은 17.5% 정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 비용이 전분기 대비해서 10%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4분기에 예상되는 영업 마진은 7.2%다. 그 얘기는요, 전분기에 비해서 40bp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수준에서 테슬라와 GM 마진의 스프레드, 즉 차이는요, 40bp 미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7.2%까지 떨어지면 결국은 그게 바닥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4분기에 7%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순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가 상승의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이번 분기까지는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음에 발표돼 3달 이후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에서는 드디어 마진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서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포워드 어닝 추정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죠. 마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닝의 추정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진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EPS의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주가가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차트도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확정적으로 보이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헤드 앤 숄더는 중간에 이제 머리가 있고 양쪽에 어깨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어깨, 그리고 또 하나의 어깨가 여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은 아마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만약에 $203 이하로 하향 돌파하게 되면요, 2023년 1월에 저점이었던 $1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려면요, $264에서 $280 사이를 수직으로 돌파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345에서 $4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도 지금 현재는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진 스토리에 의해서도 앞으로 향후 3개월 정도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분기의 실적은 마진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분기 실적 정도가 돼야 드디어 바닥을 찍고 마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는 구글의 모배사 알파벳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회사 중에 웨이모가 있잖아요. 웨이모가 이번에 로스앤젤레스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는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의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웨이모가 드디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인 LA에서 차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LA에서는요, 초대를 통해서만 새로운 차량 탑승을 허용하는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다가 밝히기를요, 로스앤젤레스의 정책 입안자, 응급구조대, 지역사회단체와 협력을 하면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비스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웨이모는 또한 이번 달부터는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를 시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 지역에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텍사스로 또 갑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알파벳을 구성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 매출을 만드는 기업은요, 구글이 유일합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99.8%를 만드는 게 구글이거든요. 따라서 알파벳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구글 말고 다른 기업에서도 하나 둘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매출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알파벳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성장세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웨이모, 과연 언제부터 자율주행을 시행하면서 매출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메타보다는 엔비디아의 호재에 가깝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메타가 연말까지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H100의 GPU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메타 플랫폼즈는 GPU 부자가 되고 있다. 목요일 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35만 대의 엔비디아 H100 그리고 총 60만 대에 달하는 H100의 수준의 GPU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GPU를 60만 대 살 것이다. 그런데 60만 중에 35만 대가 H100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은 일반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고 이를 책임있게 오픈소스화해서 널리 공개하겠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트업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동시에 엔비디아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프로젝트에 필요한 병렬 연상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100는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급 데이터 센터 GPU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회사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따르면 GPU당 가격은 한 대당 25,000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메타가 지금 얼마 샀냐면요, 35만 개를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25,000달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금액은요, 9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메타 플랫폼즈에서만 90억 달러의 매출을 엔비디아에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지난주에 아주 간만에 주가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사 역시도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애플이 이번에 야심차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비전 프로가요,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로부터 거부당했다라는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금요일에 사전 주문이 시작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디어 앱 중에서 일부 유명 브랜드가 빠진 채 2주 후에 출시될 예정에 있다라는 굉장히 좀 불길한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가 이번에 밝히기를요. $3,500의 고급 혼합 현실 장치, 이게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용 앱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유튜브 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애플은 비전 프로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홍보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그 안에 유튜브가 없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는 또한 아이패드 버전이 이 기기에서 작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넷플릭스랑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 역시도 헤드셋에서 아이패드 버전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는요. 사용자에게 헤드셋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에 액세스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수수료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애플은 원래 앱의 개발자들한테 엄청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30%까지 뛰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앱을 통해서 접속하지 말고 그냥 앱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넷플릭스,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스포티파이 역시도 비전 프로를 위한 새로운 앱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이패드 앱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맥스토리의 조사에 따르면요. 메타 플랫폼즈의 인기 앱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역시도 비전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앱스토어에 표시한 바에 의하면 결국은 앱이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쿠, 틱톡, 스냅챗 역시도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앱이요. 지금 비전 프로에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전 프로를 엔터테인먼트 용으로 샀는데 넷플릭스도 볼 수 없고 유튜브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애플의 비전 프로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맥스가 나오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ESPN,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고요.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피콕, 우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틴더, 매치 그룹이죠. 매치라는 앱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그룹과는 지금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메타 이런 데서 지금 좀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헤드셋은요. 2월 2일 날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좀 수수료를 잘 마무리를 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앱이 비전 프로에 들어가야 아무래도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비전 프로가 지금 $3,000가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많은 앱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 방송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